행문고 11강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정리하기가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쉽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그동안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쉽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이게 앞에 쌓인 게 없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하신 거고요. 잘 하신 거고,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시험 대비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속도 따라오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험 대비하려고 하시면, 그죠? 우리가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좀 딴 얘기지만 제 유튜브 구독자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래서 제가 뭐 우회해서 그 유튜브 프리미엄 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또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보다 싸지는 않더라고요. 우회하면 다른 나라 떠가지고 무려 20%나? 왜죠? 도대체 왜? 그래서 그 행여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카페에 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70한 5%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나머지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111쪽 보시면 42 이제 여기부터 올바른 국어 생활 해가지고요. 문장 단위에서 정확하게 쓰는 거. 오히려 근간에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일상생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죠. 먼저 문장 호응 관련해가지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보죠. 자, 기본적으로 항상 주술 호응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은 독자가 만든다.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게, 보세요. 만든다가 서술어인데 독자가 만든다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이라는 주어부를 받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주어부가 이렇게 관형형 명사의 구조로 중복될 때는 서술부도 관형형 명사, 그래서 좋은 책은 독자가 만든다는 점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겉과 그 다음에 점, 그리고 점과 겉 해가지고요.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트릭을 건 적은 없으니까 전체 구조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목적어와 서술어에 호응해가지고 우리 보면 담배를 폈다, 밤을 샜다 일상적으로 쓰는데 폈다는 피다의 과거형이고요. 밤을 샜다는 세다의 과거형인데 피다나 세다는 기본적으로 자동사기 때문에 담배를 밤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타동사 활용해서 피우다 활용해서 피웠다. 그다음에 밤을 세우다 활용해서 세웠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소란을 피우다, 소란을 피웠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잘못 쓰는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도 단골이죠. 병렬 구조의 호응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크게, 그죠? 두 개 묶어서 하나로 처리할 때는요. 떨어져 있는 각각이 호응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죠? 예,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점검하시면 되죠. 그래서 A와 C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란히 병렬 구조로 묶은 것은 구조로 대응되어야 해요. 보세요. 예문 보면 맛과 영양가가 높다. 맛이 높다 말이 안 되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식의 변화가 높아지고 있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 고치는 형태, 고친 형태를 주는 것은 오히려 쉽기 때문에 틀린 포인트 중심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페이지, 얘는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풀어주는 경우가 되는 건데 역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국민들이 환경 정보에, 그죠? 뭡니까? 환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 정보에 참여한다가 말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길을 다니거나 놀 때, 길을 놀다가 말이 안 되죠. 길에서 놀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고쳐쓰기로도 응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자, 43 바로 한번 보죠. 이 부분은 호응이 아니고요. 이 생략되는 경우, 그래서 의미 전달상 꼭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생략된 경우여서 잘못된 거죠. 일단 주어가 생략된 경우, 우리 왜 중복되지 않거나 화자와 청자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주어가 아니라면 생략해서는 안 되죠. 자, 보시면 모든 사원들이 회사를 걱정하고 있을 때 오히려 회사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이 주어가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장은 등의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부사어 중에서 필수적인 부사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다 같은 경우는 항상 받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세뱃돈을 누구에게 듬뿍 주셨는지 이 부사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하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잘 안 넘겨져가지고요. 더럽게 제가 침을 묻혔습니다. 그다음에 44. 그죠? 중의성. 이 중의성은요. 일단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범주가 되는 건데 다만 요거 중의성의 유형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보죠. 어휘적인 중의성은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죠. 그래서 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공간적인 길인지 아니면 과정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보충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라고 했을 때 얘도 과일을 얘기하는 건지 선박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 그죠? 문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얘기해요. 구조적 중의성은 어떤 문장이 둘 이상의 통사적인 관계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 주술 관계 보세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아이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라고 했을 때 웃는다는 게 아이인지 들어오는 엄마가 웃는다는 건지 물론 쉼표 찍어서 구별할 수 있기는 하죠. 해볼까요? 이렇게 찍으면 뭡니까? 여기서 단절되는 거니까 웃는 주체가 아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식의 중의성 예쁜이 누나를 꾸밀 수도 있고 친구를 꾸밀 수도 있어요. 어순 바꾸거나 쉼표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병렬 구문의 중의성 이를테면 선생님 영희를 괄호 묶었는데 이게 내가 선생님과 같이 가서 영희를 만난 건지 아니면 선생님 만나고 영희 따로 만난 건지 아니면 선생님 영희를 한꺼번에 만난 건지 불명확합니다. 그죠? 비교 구문의 중의성,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좀 공부해야 되죠. 남편은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과 축구라는 운동 자체를 비교하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의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이 관계가 그죠? 주체, 소유,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동생이 그린 그림인지 동생이 소유한 그림인지 동생을 그린 그림인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 다음에 연결되는 명사가 소유나 아니면 행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행상 표현의 중의성 해가지고 이런 거 잠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잠옷을 입는 중이라는 동작의 진행과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잠옷을 입고 나서 입은 행위는 끝나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로 이제 사람의 착용 행위, 뭐 입다, 쓰다, 신다, 뭐 넥타이를 매다 이런 것들을 진행상 표현, 뭐뭐하고 있도록 썼을 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동문의 중의성에서 기본적으로 사동 전미사 쓴 사동문 같은 경우는요. 그죠?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확장. 읽히다 같은 경우는 그죠? 책을 읽히다 같은 경우는 사동 전미사 결합한 거기는 하지만 이는 행위의 특성상 주체가 행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해석이 되죠. 물론 멋마하게 하다라는 통사적인 사동 썼을 때는요. 그죠? 통사적인 사동 썼을 때는 간접적인 의미만 지닙니다. 그다음에 작용력 중의성. 우리가 정리할 때 어휘적 중의성은 되게 쉽고요. 그다음에 작용력 중의성은요. 어떤 단어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가 달라져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건데 다만 작용력 중의성이라고 했을 때 부정 표현이나 아니면 수량 표현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죠. 어휘적 중의성 빼고 부정 수량 표현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이 나머지는 다 구조적 중의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정리하기는 쉬울 거예요. 보세요. 이를테면 철수가 어제 버스를 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철수를 부정할 수도 있고 어제를 부정할 수도 있고 버스를 부정할 수도 있고 타다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문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다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고 다 일부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쳐 쓴 형태는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수량 표현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한 대를 쓴다라고 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한 대를 함께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컴퓨터 한 대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각각 한 대씩을 쓴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라는 수량 표현이 나왔을 때 힘을 합쳐서 사슴 한 마리를 함께 잡은 건지 아니면 각각 사슴 한 마리씩을 잡은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 중의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부정 표현의 중의성이나 수량 표현의 중의성은 작용력 중의성과 관련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5, 40
한번 보죠. 45 한번 보시면 피동 사동 표현 해가지고요. 그죠? 자, 이중 피동, 그다음에 과도한 사동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왜 이중 피동이라는 게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쓰거나 아니면 되다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쓰는 경우죠. 이처진 같은 경우에 포로 보면 이치 어진 이렇게 되는데 히라는 피동 전미사에 어지다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죠. 그래서 이친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요즘 또 그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이것도 보이어지는 해가지고요. 피동전미사에 어지다 결합한 거기 때문에 그죠?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이번에 투표할 때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라고 선거 유세를 하는 분에게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죠. 농담입니다. 그죠? 좀 짜증나요. 자꾸 보여지는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 이런 것도 생각되어진다 그러면 생각되다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데 거기에 어지다 결합한 거니까 이중 피동이죠. 당연히 생각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과도한 사동 표현 같은 경우에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죠. 우리가 불필요하게 시키다를 붙인 경우인데 이건 항상 뭡니까? 시키다를 뭐로 바꿔서 하다로 바꿔서 말이 되면 그죠? 얘가 아니라 이걸 쓰는 게 맞는 거죠. 보세요.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면 알아요. 말 되니까 얘는 시키고가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권 선생님은 국어를 교육하는 분이다. 어때요? 교육하다. 이 맥락에서 말 되니까 하도로 바꿔 쓰는 게 맞죠. 그죠? 시키라 나오면 무조건 이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46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볼 건데요. 자, 어휘 차원에서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하는 것과 의미가 중복되는 거 보세요. 이를테면 장점은 장점이다. 앞에 한 번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의미의 중복. 이제 순우리말과 한자어를 함께 쓰면서 의미가 겹치는 경우인데 쓰이는 용도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죠. 다만 용도 자체가 쓰이는 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실험 도구를 그죠? 용도별로 분류해 놓았다. 이대로 쓰게 되면 쓰이는 대별로 해가지고 쓰인다는 의미가 일부 중복이 됩니다. 일단 올바른 국어 생활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언어 사용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언어 사용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봤을 때 이게 고쳐쓰기 문제로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 시험에서는 오히려 이게 중요하죠. 요거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시간 맞춰서 끊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요거 다음 강좌에서요. 마지막 강좌에서 문법 마지막 강좌예요. 예, 스텝 3의 마지막 강좌가 아니고요. 뒤에 남아 있는 거 올바른 국어 생활 보고 문제 풀고요. 그다음에 옛말이 문법까지 해서 문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뭐 짧으니까 빨리 정돈하시고요.